민주당에서는 소위 이제 정권 심판론,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론, 무능한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86 운동권 심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보수 우파 패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네. 의원님 운동권 출신이죠. 네, 저 학생운동 했습니다. 네. 예, 운동권 출신. 왜 이렇게 운동권이 동네북이 된 겁니까? 저 운동권의 시대적인 소명과 역할이 다 끝났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선거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예요. 네. 저희들이 그런 시대적인 소명 또 시대적인 과제에 치열하게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대목이지만 네. 한편으로 운동권 이력을 내세워서 특권을 누려왔다. 네. 그러니 청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특권 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특권을 누리며 국민을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 하고 반칙을 일삼아 와서 총선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칙을 해왔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떤 특권을 누려왔다는 것인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택도 없는 선거 프레임이고요. 네. 이것에 부와 뇌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바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검찰이죠. 검찰이고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제대로 정치를 해왔는지 국정을 제대로 해온 것인지를 평가받는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네. 다른 쟁점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죠. 586 청산론, 네. 586 책임론으로. 네. 네. 근데 그 당의 학생운동 출신, 운동권 출신 정치인은 없습니까? 아까 원희룡 장관, 하태경도 있고, 윤희숙 의원도 보니까 운동권하고 친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네, 따져보면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금을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도 대표적인 운동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김성태 의원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토론을 나갔는데 네. 김성태 의원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네. 운동권 청산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태 의원도 운동권이잖아요. 노동운동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는 안 나갔는데 예. 방송이 다 끝나고 나서 예. 당신도 노동운동 하셨으면서 운동권 청산론 얘기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팍 웃더라고요. 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죄도 아니고 학생운동을 한 것이 죄가 아니질 않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나름의 공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공익에 대한 헌신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 손으로 밥도 안 벌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운동권 특권론 얘기하는 건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고 자기 가족들 이익들 챙기려고 하고 자기 측근들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공적 가치에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나라들 극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를 듣긴 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하고 다만 그분들이 이제 정치 현장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냐 이걸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아니 과거에 사회운동 지금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사회운동 자체 사회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민주당을 향해서 전과자가 많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가신 겁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저 인식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아이고, 뭐 어떻게 그동안 민주당에 계셨어요? 이 많은 전과자들 속에.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전과들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민주당의 훌륭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은 전과자가 아니었습니까?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과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한 분이 도대체 민주당에 어떻게 몸담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할 수도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은. 네. 여하튼 이분이 지금 뭐 제3정당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당이 네.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런 그 민주주의의 퇴행, 국정의 퇴행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입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를테면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중도 무당층의 국민들이 한 30% 뭐 40% 있고 네. 이분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할 정치 세력이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인이라면 그런 정치적 무당층들의 정치적 요구를 당에서 수용하고 네. 포괄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지 네. 당에 계속 몸담았는데 민주당이 그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니까 때려치고 새 당을 할래? 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진즉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3의 정당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뭐 이를테면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그분들도 막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왔다 갔다 했죠. 예, 뭐 정치적 거처를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정치 행보를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도 무당층에 기반하는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 뭐 그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준석도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서 자기 정당을 위치짓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죠. 무슨 중도 무당층의 뭐 제3지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보수라고 박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에. 예.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나간 것이지 언제 저 중도 무당층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나갔습니까? 정직해야죠. 네. 그런 점에서 자기 모순이다. 자기 모순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